점유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이요.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보세요. 우리가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도 뭐라냐 점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절도범 있죠. 이 절도범도 뭐란다 점유를 하죠. 그다음에 전세권자죠. 전세권도 뭐라냐 점유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잖아요. 이건 따지지 않고 오직 이것만 따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나 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점유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에 까다로울 수 있냐면 우리가 점유인데 뭐라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점유할 권한이라고 그래요. 점유할 권한이요. 이것을 뭐냐 본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즉 전세권이나 소유권을 점유할 권한 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 본권이 없죠. 본권이 없어도 점유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임대차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났으면은 더 이상 점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점유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거 점유죠. 이 자체만 보호하는 것을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에서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낫냐? 점유는 민법에서요. 이게 등기 있죠.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갑은 미국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요 이 땅을요 의뢰한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좀 더 점유권을 이해하는데 편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이 남의 땅인데 내가 지금 뭐라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면서 지금부터 점유권을 들으면 점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약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1번 보세요. 여기 페이지 78페이지면요 점유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뭐라고요?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인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봐요. 여기서 이제 인도는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현실의 인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간이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반환청권이죠. 반환청구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요 여기 이제 양도인이고요. 여기서 뭐냐 양수인이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이렇게요. 그럼 항상 인도라고 하는 말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인도는 항상 누가 가지고 있죠? 양수인이 가지고 있는 게 인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요 반환청권이라면 반환청권 반환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제3자 양도인과 양수인이 아니고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요 이런 혹시 이거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서 혹시 받으셨나요? 그렇죠. 이것은 2015년에 나왔던 국가고시 문제 중에서 그것은 이제 보통 안내해 보면 문제가 약간 우리 시험 범위하고 똑같은 게 130에서 150문제 정도가 나와요. 알죠? 그래서 130, 150문제 정도 나오면 매년 그렇게 나오죠. 그 매년 나온 것 중에서 지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15, 2016, 2017, 그 다음에 2018 올해가 지금 시험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변리사 시험 끝났고 간편 끝났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끝났고 그 다음 뭐 하나 또 끝났는데 이렇게 몇 개 끝났거든요. 지금요. 모두 한 10개 정도가 끝나요. 알겠죠? 우리가 민법에 들어가 있는 시험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015년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은 어제 제가 이제 원주에서 특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공포쌤 강의인데 공포쌤 강의가 하루 비어가지고 어제 가가지고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는 이미 올라가 있고 여기에서는 나중에 이제 2016년 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죠. 다음 주 토요일, 될라나 어쩐지 모르겠네. 아무튼요, 시간을 봐가지고 하루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광고를 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2015년 거죠? 그래서 2015년 거 이미 광고 동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본 판례들이 몇 개씩 나오는데 그냥 놔뒀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시험이라 보더라도 내가 처음 시험을 볼 때 처음 본 듯한 그런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문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이 맞나 틀리다를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5개, 6개 정도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이런 요약집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다 해놨고, 그 다음 틀린 것들은 뭐냐면 그 해설을 하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는 딱 4시간 했어요. 그래서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올해 인도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내가 양도인이에요. 여기가 양수인이에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인도를 해요. 내가 양도인이죠? 양도인 양수인한테 준단 말이죠. 현실인들은 양도인, 그 다음에 양수인한테 받아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걸 현실의 인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양수인이 있어야 돼. 지금요, 내가 어제 이거 빌려줬어요. 한번 들어봐. 여기 어제 빌려준 거 보이죠? 양수인 가지고 있죠? 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냐, 오늘 나 그거 돌려주면 안 돼, 이렇게. 왜 물어보겠죠? 나 그거 팔려고, 이렇게. 그럼 얼마에 팔 건데 10,000원에? 그럼 이거 그냥 내가 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미 2월 1일 날 이미 먼저 빌려준 거예요. 빌려주고 나서 2월 3일 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기 전에 이미 양수인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이인도의 키워드는 뭐냐? 이미 양수인이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어. 그걸 간이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말은 뭐다? 항상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양수인이 가지고 있다, 이 말, 점유하고 있다. 자, 이거 줘봐요. 이게 이제 점유 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유 계정은 점유로 하는 것을 바꿨다, 이 말이죠. 이건 누구죠? 이것을 양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도인. 이걸 뭐란다? 양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양도인이면 뭐예요? 내가 지금 양도인이죠. 이거 원래 내 거란 말이죠. 보통 이러면 포크레인을 생각하면 돼요. 이런 포크레인 같은 것을 보면 포크레인 임대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죠. 임대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 자기가 그 포크레인 막 한 20대씩 되면은 그 한 대 가격이 얼마인데요? 엄청난 돈이죠. 그걸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드물어요. 알죠? 그래서 포크레인 가지고 있어봤자 한 대, 2대예요, 그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한테 뭘 한다? 우리가 보면 자동차 같은 데 지입한다고 그러죠.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맡기면 자기가 거기서 얼마 임대를 주고 자기 것이라는 게 다시 또 임대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포크레인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거잖아요. 양도인. 내가요, 누구로서 소유자로서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요 판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팔면서 줘야 되잖아요. 주지 않고 내가 다시 빌려서 쓰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격증 없어서 포크레인 운전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다시 이렇게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누구로서? 소유자. 지금은 누구로서? 그것은 임차인. 그래서 개정했단 말은 소유자로서의 점유가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로 바뀐다. 그걸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점유 개정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계속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양도인이 가지고 있죠. 제3자가 나를 딱 봤을 때는요, 소유자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제3자가 봤을 때 안 바뀌었죠. 그래서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선의 취득 안 돼. 그러면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선의 취득은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딱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계속 양도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구한테 판 것처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점유 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환 촉구로 양도죠. 반환 촉구로 양도는 뭐냐면 제3자 봐봐요. 내가요 이렇게 제3자한테요 받아. 제3자한테 빌려. 제3자한테 양도인과 양수인이잖아요. 이제 맡겨놨단 말이죠. 맡겨놨으니까 어떻게 내가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요 제3자 이것을 반환 받아가지고 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맡겨놓고 뭐라냐? 내가 팔고 나서 양수인한테 전화하죠. 너 내가 이렇게 병한테 맡겨놨으니까 너가 사다 전화해놨어. 가서 그냥 받아.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된다? 제3자가 있어야 돼. 제3자란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시험에요 나머지는 다 선의 취득이 되거든요. 이것만 선의 취득이 안 되거든요. 점유 개정만. 그런데 다음 중에서 선의 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그래서 뭐라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와. 제3자한테 어쩌고저쩌고 반환 청구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냥 반환 청구는 양도예요.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하고 우리는 동산밖에 안 배우잖아요. 부동산의 경우는 뭐죠? 등기죠. 그러면 동사는 뭐다?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로 가는 것은 딱 이거밖에 여기서밖에 안 나와. 그리고 이 인도는 어디에서 나오냐? 선의 취득에서 딱 나와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 네 가지는 어디에서 나온다? 선의, 취득, 동사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는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라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험에 나오고 그것만 배우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됐죠 지금. 자, 여기 보면 1번 인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나요? 봐봐. 지금 여기 봐봐. 여기 내가 지금 잡고 있죠? 이걸 뭐한다? 물리적이고. 좀 물리적이죠? 현실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이것을 뭐한다? 직접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점유. 우리 근데 점유는 직접 점유가 있고 무슨 점유가 있다? 간접 점유가 있잖아요. 봐요. 갑이 지금 우리한테 빌려주죠. 그럼 빌려주면 을이요. 이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 직접 점유죠. 나는 을을 통해서 무슨 점유한다? 간접으로 한다. 그걸 간접 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소유권은 뭐를 해야죠? 소유권을 점유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는 점유를 해요. 그런데 갑이요 이것을 을한테요 이 집을 빌려준단 말이죠. 임차인요 이 임차인도 점유를 한단 말이죠. 그럼 뒤집어 잘라면 점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잠을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소유자는 간접이죠. 이 사람이 다시 전대차를 줘요. 전대차. 전차인이잖아요. 그럼 전차인이 여기 들어와서 잠을 자야 되겠죠? 전차인은 무슨 점유? 직접 점유죠. 직접. 전차인은 직접이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점유죠? 이 사람은요 임차인도 점유를 해야 된다니까. 점유하고 소유자도 점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전차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실적 물리적으로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직접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뭐라 나왔죠?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점유도 있다? 간접 점유도 있다. 3번이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래 됐죠?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 동그라미 그것을 뭐다? 임차인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좀 이따 여러분 있죠?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물권을 청구권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죠. 갑이라는 토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건물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해서 무단으로 신축을 했어. 이런 무단이든 마든 신축을 하게 되면 뭐다? 을이 건물 소유자예요. 판례가 뭐라 했냐?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대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냐?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건물의 소유자가.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아니다. 누구다?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대지를 점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가 없다. 4번요. 토지에 대한 무슨 등기요? 이런 원래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가 나왔을 때는 보존 등기라고 해서 나왔어요. 봐봐. 보존 등기가 쓰지 마. 봐봐. 여기 우리가요. 보존하고 이전이란 말을 뜻이 뭐죠? 보존한다. 보존 등기란 말하고 이전 등기란 말하고 보존 등기는 내가 누구로부터 넘겨받았다. OX. X죠. 이전은 누구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거기 한번 봐봐.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 명의자는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의 토지에 대한 점유로 뭐였다? 이전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래야 돼. 원래 시험에는 뭐라 하냐?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봐봐요.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보존은 이전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그러면 맞지만 보존 등기 그러면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존 등기 아니고 이전 등기 이래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 당사자가 당시 실제 경계를, 대지의 경계를 알고 매매했으나 매매했다고 해서 지적공부상 경계를 따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서 매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지에 대한 경계를 정하잖아요. 토지에 대한 경계는 현실의 경계가 있고 실제 여기 보면 그렇죠? 이렇게 이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측량을 하니까 경계가 이렇게 됐더라 이 말. 측량을 하니까. 그러면 측량한 경계대로 경계를 볼 것인가? 현재 지금 담이 쌓여 있는 대로 경계를 볼 것인가? 이 말이죠. 우리의 토지의 경계를 뭐로 본다? 그것은 측량한 경계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지적 공부상의 경계로 보는 거예요. 현실의 경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토지에 대해서 사고팔고 할 때는 그래서 좀 의심스럽고 그러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측량을 하는 게 낫죠. 경계가 그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적 공무상의 경계를 한다 이렇게. 이런 식은 간접 점유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이렇게요. 사실상의 지배. 그다음에 뭐라 한다?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 이렇게. 점유 설정 의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점유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 보여요? 보이죠? 이것을 점유 설정 의사. 아니죠? 다른 말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점유 설정 의사가 있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내 물건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물건이 내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이건 누구 거지? 되게 궁금하다. 이건 내 거 아닌데?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나는 남의 물건이 내 가방 안에 있는 걸 내가 알았어? 몰랐어? 몰랐잖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 가방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상의 지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펜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사실상의 지배라고 그래. 내가 지금 이걸 들고 있잖아요. 사실상의 지배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연적 의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내가요, 누군가가요, 내 주머니에다가요, 돈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줘. 나는 몰랐단 말이죠. 근데 친구가 한참 가고 있는데 전화하죠. 야, 너 주머니 한번 봐봐. 봤더니 10,000원이 있어. 이게 뭐니? 응, 가서 차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요, 처음에는 알아서 몰랐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의 지배란 말이죠.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난 그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그럼 그것은 점유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적어도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이 점유하는 사람은 뭐가 나오냐? 자력 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력 구제권. 그러면 점유로부터 뭐 나온다? 점유로부터 뭐가 나와요? 점유권이 나온다. 점유권이요. 점유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그것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점유를 침탈하잖아요. 점유를 침탈하면 그 점유권 자체에 의해서 그것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침탈된 것을 가져와야 되겠죠? 찾아와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돼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이 말은 우선 점유한 자는 이 말이죠. 점유를 한 사람은 이 말이죠.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 점유권은 뭐냐? 권리의 측면이고 이것은 사실의 측면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뭐냐? 여러분 지금은 앞에 칠판에 이 글씨가 보여요? 이 보는 것, 이걸 확인하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사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있으면 권리가 있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사실이 있으면 권리가 있다고 봐. 참 특이하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과 권리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점유권에서는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실상 지배.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요,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것은 점유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점유 설정 의사가 없는데 예전에는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90년대 정도 이 정도부터 나온 거란 말이죠. 그 전에는 그냥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다. 아, 그렇지 않다. 왜냐면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옆집에요 먼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옆집에 있는 돌담이 우리 밭에 지금 쌓여 있단 말이죠. 그걸 내가 지금 몰라.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남의 걸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점유 설정 의사를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점유가 있으면은 일단 점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 왜 그러냐? 점유는 사실이고 사실에 침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단 말이죠. 뭐가 침해당해야 돼? 권리가 침해를 당해야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유에서는 희한하게 점유가 있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펜을 들고 있죠.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 점유하죠. 동시에 여러분 그 펜에 대한 점유권이 있는 것이다. 누군가 그 펜을 훔쳐간다? 그러면 점유가 침탈당했죠. 그래서 자력구제. 자력구제는 쫓아가서 탈환. 자력구제는 자력방위권, 자력탈환권이 있거든요. 자력방위, 자력탈환. 그래서 쫓아가서 받아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점유보호청구는요, 소송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고. 알겠죠? 이게 원칙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점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권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점유권자다, 점유자다, 이렇게 점유권이나 점유자가 똑같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봐봐. 점유는 자력구제권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야 점유를 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 자력구제권이 있다. 그러면 점유보호청권, 여기는 점유보호청권이죠. 점유자가 아니라면은 점유보호청권 없다. 즉 자력구제권은 있으나 점유보호청권이 없는 건 이걸 우리는 뭐란다? 점유보조자다. 다른 말로 뭐란다? 이것을 알바생이다. 이렇게 파출부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알바나 파출부 같은 거, 알바생 봐봐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잖아요. 그럼 밤에 알바를 하면 자기 혼자 편의점을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지배하고 있죠. 지배. 하지만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점유보호청권은 그 훔쳐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물건을 반환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알바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누가 해야 돼? 주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보조자의 경우는 점유보조자에게 점유는 인정하지만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 점유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럼 고별 좀 보세요. 1번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관계에 의하여 가사상 줄거봐 파출부죠. 영업상 줄거봐 알바죠. 알바. 기타 유사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뭐라고 했죠? 사실상 지배. 그것을 뭐란다? 점유라고 하죠.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본다. 즉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2번요. 점유보조자도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뭐는 없다? 점유보호청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건이 침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반환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반환 청구를 할 때는 점유보조자를 상대로 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이제 물권역 청구할 때 이제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간접 점유라고 나오는 것인가요? 자, 그럼 봐. 간접 점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 을을 뭐란다? 을을 임차인이라고 하죠. 갑을 뭐란다? 갑을 임대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임차인은 뭐다? 이 사람이 직접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란다?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뭐란다?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간접 점유자.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는 뭐가 있다? 임대차 계약이 있죠. 임대차. 이 직접과 간접을 연결한 게 임대차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점유를 매개한다.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요, 여기서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뭐냐?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이 말이죠. 누구의 권리가? 만약에 이 을이 갑의 건물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갑이 을한테 임대를 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갑의 건물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그러니까 직접과 간접이란 말의 뜻은 권리의 우선순위를 얘기해.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이 말이죠. 직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X라고 하는 제3자요. 제3자가 불법점이에요. 불법으로 여기서 이 건물에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건물에 점유하고 있단 말은 을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을이 점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집주인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X라고 하는 사람한테 너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 나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X가 뭐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나갔는데 그럼 키는 누구한테 줘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키를 주라고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자기 자신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을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을한테 1번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해라.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거부하면 두 번째 간접한테 반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권리의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하잖아요. 직접과 간접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직접이 우선한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점유매개자다. 점유매개자.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럼요. 점유매개관계한 점유매개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점유매개관계한 매개관계에 있어서 점유매개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점유매개관계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이 말이죠. 알겠죠?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그것을 점유매개관계에 있어서 점유매개자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이란 말은 뭐냐면 점유하고 있다는 말이고, 직접은. 간접은 점유는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자력구조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점유보호청권이 있다, 없다? 점유보호청권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점유자니까. 직접이니까 뭐가 있다? 자력구조권이 있어, 없어? 있죠. 점유자니까 점유보호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자, 그럼 봐봐. 직접과 간접에서 누가 우선한다? 직접에서 하죠. 우리요, 여기 이 집에 이제 이사 들어가려고요. 이사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외출해서 들어오니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들어서 자기네 집이라고, 갑이요. 왜냐면 자기 집이라면 자기 집은 자기 집이죠. 키요 따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리 나가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자력구조하고 점유보호청권의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요, 오늘요 아주 추운 날이에요. 그래도요, 보일러를요, 따끈따끈 떼가지고요, 지금 다 데펴놨는데요, 위에서요, 3인 가족이요, 이불 두고 베개 하나만 두고 딸랑 왔어. 왜 왔냐 그랬더니, 오늘 같은 추운 날, 우리 보일러 때문에 보일러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니네 집에 자야 되겠다. 니네 1층에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월세 줬잖아요. 월세 줬으니까 자기네 집은 맞지만, 잠은 잘 수 있는 사람은 나잖아요. 내가 잠은 자야 되는데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자력구제.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 2단 협착으로 차버린다 이 말이죠. 이걸 자력구제. 밀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미 내가 밖에 H가 딱 들어왔는데 이미 여기서요 하트판이 딱 버려져 있어. 이미 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미 들어와 있죠. 그럴 때는 나가라고 하면 안 돼. 먼저 집어가도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 이미 와 있으면 안 돼. 그때 어떡하냐? 반드시 소송을 해야 돼. 점유보호청권 소송을 해야 돼. 소송으로. 그러니까 봐봐. 자전거를 타고 지금 이걸 평화 교란 상태라고 그래. 교란 상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좀 도망가고 있어. 그럼 쫓아가. 그걸 자력구조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너무 멀리 도망가가지고 더 이상 내 시야에서 멀어졌어. 그걸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래서 그놈이 우리 아파트 먼저 1001호에 산다는 거 알아. 안 되겠어. 그 문 따고 들어가서 자전거 가져오면 안 돼. 이미 그 사람이 이제 점유가 완성이 됐죠. 1001호에 지금 자전거가 들어갔죠. 그랬을 때는 자력구제를 못해요. 뭘 한다? 점유보호청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자력구제는 지금 현재 결함 상태에 있을 때, 한마디만 내 눈에 보일 때. 알겠죠? 이미 가져갔다. 그럴 때는 뭐라 한다? 점유보호청구권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봐. 여기는 봐봐. 이 사람은 을은 자력구조권도 있고 점유보호청구권도 있죠. 그러니까요, 을은 갑에게 자력구조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을 다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요, 갑은 을한테는 자력구조권이 없죠.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 해서 갑일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왜요? 직접과 간접은 누가 우선하니까. 그러니까 직접 우선하니까. 아니 여기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소송해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계약 기간 동안 나가라면 안 되죠. 그런데 뭐는 가능해요? 임대차가 끝나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죠.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갑원들한테 집을 돌려달라고 하고, 을은 갑한테 보증금을 달라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본 계약의 기한 또는요 전세권의 경우는 본권의 계에서는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가 있어. 임대차가 끝났다? 갑은 집 돌려줘. 을은 너 돈 돌려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력구조권과 점유보호청권은 누구는 행사할 수 있다? 직접은 행사할 수 있으나 간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봐봐요. 1번 간접점유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을 가짐으로 점유보호청권이 인정된다. 만약에 점유 침탈의 경우다. 먼저 누구한테? 먼저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에게. 알겠죠? 그런데요,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다. 2차죠. 누구한테? 자기에게. 자기가 누구다?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밑에 3번 써봐. 3번에다 뭐라 쓰냐? 여기 써. 직접 써봐. 직접은 간접에게 자력 구제권과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으나 썼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으나 간접은 직접에게 X, 이렇게. 간접은 직접한테 안 돼요. 직접은 간접에게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있으나 간접은 직접에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딱 그것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점유권의 상속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요, 자, 한번 볼까요? 다른 것들은 먼저 정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점유보 청구권이 나왔으니까요. 점유보 청구권을 먼저 점유보 청구권은 원래 맨 뒤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점유보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권이죠. 물권이 있으면 물권은 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본권이라고 나누어지죠. 본권 또 뭐가 있다? 소유권하고 뭐가 있어요? 제한물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여기서 뭐냐? 이것을 본권이라고 하고 이것을 점유권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물권이 침해를 당하잖아요. 누군가요? 침해를 당하면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데요. 이 물권적 청구권이 본권이 침해를 당하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본권 중에서 소유권 침해당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 침해당했다. 유치권 침해당했다가 뭐라고 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OX, X란 말이에요.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그런데요, 점유권이 침해당했다. 점유권 침해. 여기서 뭐가 나온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의 것은 204조, 그 다음에 205조, 206조 이렇게 했는데 204조가 뭐냐? 점유의 해수라고 얘기하고 해수. 점유의 보유라고 얘기하고 점유의 보전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해수, 보유, 보전이다 이렇게 얘기해. 해수를 뭐란다? 이것을 반환 청구라고 하고 보유를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고 보전을 방해 예방 청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고요. 이 점유의 해수, 반환 청구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반드시 점유가 침탈당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점유를 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뭐가 있죠? 지역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이렇게 있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뭐란다? 침탈이죠. 침탈. 침탈을 뭐란다? 절도하고 강도를 얘기하죠. 절도와 강도. 그래서 을이요 갑의 물건을 뭘 했다? 침탈을 했다 이런 말이죠. 반대 침탈, 절도, 강도 반대. 뭘 안 된다? 사기. 사기라든가 횡령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반대 침탈 임의로 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갑은요, 이 을을 뭐란다? 을을 침탈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침탈자의 동호가 있다? 상속인요. 침탈자나 상속인한 때는 갑은 을한테 자전거를 뭐란다? 반환 및 뭐란다? 손해배상.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것도 몇 년 안에? 1년. 이 1년을 뭐라 한다? 1년을 출소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년 안에 출소라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봐봐. 이런 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유자는요, 소유자도 뭘 한다? 점유를 하죠. 전세권 뭐래? 전세권도 뭐를 해? 점유를 하죠. 절도범 뭐를 해? 절도범도 점유를 하죠. 이게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오직 이것으로만 하는 거지, 이것으로만. 알겠죠?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 반환제거, 방인제거 이렇게. 그러면 을이죠. 이 상속인은 뭐를 보문하고? 선, 악을 보문하고 반환해야 돼.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근데 이 병은 특별승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특별승계의 경우는 이 사람이 선이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리죠. 만약 이 사람이 선이이다 그러면 갑은요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악이이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선일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손해배상을 하려면 귀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 귀책사유. 그래서 병이 선인 경우는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병이 악인 경우는요 반환을 청구하고, 병이 만약에 악이나 과실이 있다 그럼 뭐도 청구한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을은 침탈자로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이때 이 병이 선이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7, 108, 109, 110조에서 뭘 배우냐? 엄폐물의 법칙을 배웠잖아요. 엄폐물의 법칙이란 말 뜻이 뭐예요? 내 앞사람이 소유자이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보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병이 이렇게 선이잖아요. 병이 선이. 그럼 여기 정은요.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반환 청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점유고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임의로 줬다 그러면 안 돼. 임의로. 의리 스스로 자의로 임의로. 또는 우리가 보면 임대차도 있고 전대차도 있잖아요. 전대차는 원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차를 줄 수 있죠. 임의로. 그걸 우리 말한다. 그것을 무단전대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 무단전대일 때 전대일지라도 내가 임차인이 스스로 준 거잖아요. 스스로 준 것이기 때문에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점유권에게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것은 점유권에게서 점유권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 기한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유권 점유권은 첫 번째 반드시 침탈이 돼야 돼. 침탈. 절도나 강도가 돼야 돼. 사기나 횡령은 된다 안 된다? 사기나 횡령은 돼 안 돼? 안 되죠. 상속인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상속인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특정 승계인이요. 특별 승계인. 특별 승계인이 선일 때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죠. 악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상속인 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반드시요, 몇 년 안에 해야 되죠?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 소송으로 해야 돼, 소송으로. 그런데요, 소유권은요, 소유권 침탈 당연히 되죠? 사기행위도 당연히 되죠? 상속할 때 당연히 되죠? 선일 때 당연히 되죠? 악일 때도 당연히 되죠? 여기서는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는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1년 안에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점유권으로. 근데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으니까 100년, 1000년이 지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봐봐. 내가 소유자잖아요. 내가 소유자는 뭘 할 수 있다? 점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내가 소유자인데 잡아봐요. 훔쳐갔단 말이죠. 훔쳐갔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소유권이 침해당하면서 동시에 점유도 침해당했죠. 내가요 점유권으로 반환을 받고 싶어. 점유권으로. 몇 년 안에? 1년 안에. 뭘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싶어.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면 출소 반드시 소송할 필요가 없어. 소송할 필요 없이 뭘로? 재판상 소송할 수 있죠. 재판상 또는요 재판 외 다 된다. 외 재판상으로 청구하고 재판 외로 청구. 재판을 향해서 말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점유권의 경우는 말로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요 이제 7월 8월달에 문제 나올 때 그 문제집 보면 뭐가 하나 나오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목걸이를 길거리에서 잊어버렸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잃어버려서 6개월이 지났다 또는 1년이 지났다 또는 2년이 지났다 이렇게. 알죠? 그러면 6개월이 지났다 그 말은 6개월이 지난 상태다. 아직 1년이 됐다 안 됐단 말이고 2년이 지났다는 것은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나면 점유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이해됐죠? 뭐로는 되는데? 소유권으로 되는데 6개월이 지난 상태다. 그러면 둘 다 된다. 중요한 건 둘 다 됐는데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침탈이 아니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또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절도 강도로 당해야 돼. 내가 길을 이렇게 잃어버렸다. 절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강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로 갖는다? 소유권으로 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나오냐? 예를 들어서 2년이 지난 상태다. 그럼 2년이 지났죠? 2년 지났으면 뭐를 한다? 뭐죠? 갑은요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청구받아야 한다. OX 2년이 지났다는 것은 점유권으로는 못한다 이 말이지. 뭘 한다? 소유권으로 한다 이 말이죠. 소유권은 반드시 재판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식에서 문제가 이제 구성돼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어디로 보시냐? 페이지 84페이지를 먼저 봐요. 84. 그럼 84페이지 봤어요? 84페이지. 자, 보면 1번. 점유보호 청구권은 본권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본권에 유무가 뭐죠? 소유권이 있든 없든 절도법에는 관계없이 말이죠.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여기 요약집 84페이지 보세요.
요약심.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인정된다. 직접자, 간접자 다 된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점유보호청구의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규정했지만 이것은 순수한 채권일 뿐이다. 3번은요, 간접 점유자에게는 인정이 되죠. 그런데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것을 말한다 영업상 가사상, 이것을 말한다 점유보조자죠. 점유보조자는 자력 구제권은 있지만 점유보호청구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2번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점유의 횟수. 자, 1번 보세요. 반드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려면 뭐가 돼야 돼? 침탈이 돼야 돼. 침탈이요. 1번 기억. 위법한 강제 집행은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말한다 위법한 강제 집행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뭐의 일종이다? 침탈의 일종이다 이 말이죠. 니은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란 말이 중요해. 그럼 임의로란 말은 침탈을 당했다, 당하지 않았다, 당하지 않았다. 침탈은 뭐다? 절도와 강도거든. 그러면 침탈을 당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침탈이다 아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 여러분요, 직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이제 을이 있죠. 을을 뭐는다? 직접 점유자고 이걸 뭐는다? 간접 점유자죠. 그런데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이 뭐죠? 불법 점유자죠. 이 불법 점유자가 이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은 당연히 소유자니까 소유권으로 나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유권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점유권으로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점유권으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이때는요, 이 직접 점유자의 을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쫓겨났느냐? 쫓겨난 걸 말한다. 침탈당했다 이 말이죠. 막 쫓겨났다 해봐. 쫓겨났다.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침탈당했죠. 그럼 직접 점유자는 뭐에서 소송에 의해서 병한테 다시 나한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직접이 침탈을 당했죠. 그러면 누구도 침탈을 당했다? 간접도 침탈을 당했다. 이때 간접 점유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이 병이 누구냐? 자기 친구예요. 자기 친구한테 방을 한 달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침탈이 아니다? 아니죠. 한 달 빌려주고 와서 그 다음날 내가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한다. 너 나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 있어야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의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이죠. 그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조그만 글씨 봐봐. 간접 점유자의 점유의 태양은 점유자와 점유자의 점유를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를 침탈당한 것으로 하여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지금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다 횡령, 침탈이다 아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상대방 누구한테 하는가? 기억. 점유 침탈의 원인을 현재 자기의 사회적 지배범위에 두고 있는 자, 즉 침탈자나 포괄승계인. 옆에 줄고 서나 골문. 포괄승계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침탈자의 누구 승계인? 악의의 승계인. 그러나 조그맣게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이유는요, 점유자의 점유 해수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으나, 거기 대해서요, 거기요, 선의의 특별 승계, 선의의 특별 승계 안 되고 누구한테 된다? 악의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선의 동감하고 선의 동감했어요? 선의 특별 승계 그다 써 손해배상 청구 X 이렇게요. 자, 되겠어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으로부터 다시 선의의 특별 승계인 여기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 엄폐물의 법칙에서 알죠? 특별 승계인이 악의이다. 전득자가 악의이다.
그러면 그래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득한 자가 악이일지라도 선악불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3번은요. 침탈당한 날부터 몇 년? 1년. 반환 및 손해배상 및. 알았죠? 1년은 무슨 기간? 채책기간. 무슨 기간? 출소기간. 자, 오른쪽 5번은요. 5번을 보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1년의 제한이 있죠. 그런데 소유권은 행사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없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또 뭐를 보자면 이제 반환을 받죠. 방해 제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침해가 있죠. 침해가 있고 침해가 염려가 있고 침해가 있다 그러면 뭐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이렇게. 염려가 있다 그러면 뭐다? 예방 청구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침해가 있고 여기 염려가 있잖아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이것은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그래서 예방은요. 예방 또는요. 이것은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얘기해. 왜 그러느냐? 침해가 있을 때 손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염려만 있지 침해는 없다고. 지금 오래같이 비 오는 날 옆집의 담벼락이 곧 우리 집으로 쓰러질 것 같아. 아직은 쓰러졌어 안 쓰러졌어? 안 쓰러졌죠. 그러니까 아직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담보.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는 얘기해도 손해배상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반환 청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방해 제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해 제거요. 그래서 이제 방해가 있으면 침해가 있으면 방해의 제거 또는 이것도 미시아 및 손해배상 이렇게요. 손해배상 몇 년? 1년. 무슨 기간? 출소 기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년이란 게 뭐냐? 1년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야. 방해가 종료. 그럼 방해가 종료가 됐다는 말의 뜻이 뭐죠? 그러면 방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해 제거는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손해배상만 해당한다. 손해배상.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1년 안에 청구한다 이 말이지 방해 제거를 1년 안에 한다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여기서 방해 제거라는 것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라고 법에 규정됐다. 종료한 날, 종료. 알겠죠?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 볼까요? 3번, 1번요. 점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가 만 날? 종료한 날부터 몇 년? 1년. 어디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에만. 무슨 기간? 출소기간. 그런데 2번 공사 박스. 공사. 옆집에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아. 요즘 뭐 최근에요 TV 뉴스 같은 거 보면 공사 때문에 우리나라 참 문제죠. 알겠죠? 공사하다 보니까요 그 옆집에 막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공사로 인해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줄고 1년이 경과죠. 그럼 제거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자, 건물의 소유자 이런 뭐라고 했죠? 몇 번? 건물 소유자가 무슨 점유자다? 대지 점유자.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건물 부지에 대한 뭐가 된다? 점유가 인정이 된다. 반면 건물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건물의 점유자 누구? 임차인이죠.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건물의 철거나 부지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철거 등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방해 예방이죠. 방해방 염려 동그라미 염려 예방 또는야 또는 및 그러면 큰일 나 손해배상 그러면 큰일 나 손해배상의 담보 1년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기간? 제척 기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그럼요 거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봐봐 여기 물권이죠. 물권 뭐요? 물권은 점유권하고 뭐라 하죠? 점유권하고 본권을 나눠주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자, 한번 볼까요? 법조문 그대로예요. 점유권의 기인한소 아주 중요한 말 나왔죠. 기인이란 말이 알죠? 그래서 점유권의 기인한소와 본권의 기인한소 아주 중요하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알죠? 거기다 별 했어요. 별 알죠? 별하러 가면요
나중에 꼭 변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알죠? 변호사 꼭 나와. 알겠죠? 예. 자요. 점유권의 기인한소죠. 기인한소. 본권이라는 이유로 뭐하지 못한다? 재판하지 못한다. 이건 법조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장명할 때 참 중요하게 잘해야 돼. 법조문에 나오게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점유권의 기인한소와 본권의 기인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왜요? 여기 봐봐 여기. 너 남자냐 그랬는데 여자를 가지고 재판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자냐 그랬는데 남자를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럼 봐봐요. 참 재밌는 말이죠. 준점유가 뭐예요? 준점유? 준한다. 점유에 준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요.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뭐가 있어?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점유권이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유치권이나 질권 다 점유하는데 무슨 이것을 점유하고 비스무리하다가 준점유잖아요. 점유하고 있는데 준점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서 점유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니까 이걸 뭐란다? 준점유한다고 그래. 준점유. 알겠죠? 준점유 이렇게. 물건 이외의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 채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무채 재산권이죠. 지역권 저당권. 아마 뭐 시험에 나오면은 지역권 아니면 저당권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뭐다? 맨 끝에 준점유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자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했으면요. 다시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번 봐봐요. 앞으로서 거기 보면 79페이지 보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라고 나와 있나요? 자 이것을요 잠깐 쉬었다가요 이거 설명하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